학점은행제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수업료가 저렴한지,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작한 뒤에도 제대로 관리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상담한 때는 친절했는데 수강 신청 이후에는 연락이 잘 안되거나 출석, 과제, 시험, 학점 인정 신청을 혼자 챙기게 되면 결국 피해는 학습자분들이 보게 됩니다. 학점은행제는 결제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과정이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점은행제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시작 전에 어떤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현빈쌤입니다. 학점은행제 검색해보면 정보는 정말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학위 딸 수 있다, 기사 응시 자격 만들 수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학점은행제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점은행제는 분명 잘 활용하면 시간을 줄이고 필요한 자격 조건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과목을 듣거나 응시 자격 조건을 잘못 이해하거나 학점 인정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에서 학점은행제를 무조건 추천하기보다는 시작하기 전에 꼭 알고 가셔야 하는 현실적인 기준들을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영상인 만큼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 바로 학점은행제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 제도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점은행제는 쉽게 말하면 학교를 다시 다니지 않아도 온라인 수업, 자격증, 독학사,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학점을 채우고 또 학위나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학교처럼 매일 캠퍼스에 나가서 수업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내 목표에 필요한 학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채우고 그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학사나 학사학위 취득도 가능하고 자격증 응시 자격을 갖추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학점은행제를 이용할까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 응시 자격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격증 공부를 먼저 시작하시는데 막상 시험 접수를 하려고 보면 전공이나 경력 조건 때문에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학점은행제를 통해 필요한 학점을 채워서 기사나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 2급이나 보육교사 2급처럼 정해진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자격증 때문입니다. 이런 자격증들은 단순히 시험만 보는 과정이 아니라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을 통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편입, 대학원, 학력 개선, 이직 또는 승진 때문입니다. 고졸에서 전문학사나 학사학위를 준비하시거나 전문대졸에서 4년제 학위가 필요한 분들, 또는 회사에서 학위가 필요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럼 학점은행제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학점은행제는 그냥 아무 과목이나 듣는다고 해서 내 목표가 완성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졸인지 전문대졸인지 대졸인지에 따라 필요한 과정이 다르고 목표가 기사 응시 자격인지 산업기사 응시 자격인지 사회복지사 2급인지 학위 취득인지에 따라서도 들어야 하는 과목과 필요한 학점이 달라집니다. 또 시작하는 시기, 학점 인정 신청 시기, 연간 이수 제한 같은 부분을 놓치면 생각보다 과정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수업을 들었는데 필요한 과목이 아니었거나 응시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조건이 부족했거나 혼자 알아보고 시작했다가 기간이 더 늘어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학점은행제는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 잘못 시작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빠르게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내가 지금 어떤 조건이 있고 목표까지 어떤 학점이 필요하고 그 학점이 실제로 인정되는 학점인지입니다. 그럼 학점은행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수업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실시간으로 들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강의가 올라오면 출석 인정 기간 안에 수강하는 방식이라 직장인이나 주부, 이직 준비생들도 본인 일정에 맞춰 병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씩 나눠서 들어도 되고 주말에 몰아서 수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들어도 되는 과정은 아닙니다. 출석, 과제, 시험, 토론 같은 평가 요소가 있고요. 최종 성적도 평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은 출석 기간에 놓치시거나 과제 제출일을 헷갈리거나 시험 기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아쉬운 성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학습자분들과 함께 진행할 때는 단순히 수강 신청만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출석 기간이나 과제 일정, 시험 기간처럼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안내드리고 과제나 시험을 준비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와 학습 방향도 함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 인정 신청이나 학위 신청처럼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되어야 하는 행정 절차도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수업만 듣는다고 자동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들은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필요한 신청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내 목표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분들이 복잡한 행정이나 일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본인이 준비하는 자격증 공부와 과정 이수에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플래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한 학기와 1년에 들을 수 있는 학점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3학점 과목 기준으로 한 학기에는 최대 8과목, 1년에는 최대 14과목까지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과목을 많이 듣는다고 기간이 마음대로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제한을 모르고 과목을 신청하시게 되면 나중에 학점 인정이 꼬이거나 목표했던 시기보다 과정이 더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학점은행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내 목표에 맞는 정확한 플랜이 먼저 필요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학점은행제는 온라인 수업과 다양한 학점 취득 방법을 활용해서 학위나 자격 조건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잘 활용하면 기사, 산업기사,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편입, 대학원, 학위 취득, 이직 준비까지 다양한 목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에 맞지 않게 시작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작 전에는 반드시 내 최종 학력과 목표 과정, 필요한 학점, 진행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학점은행제를 무조건 추천하는 내용이 아니라 고졸자, 비전공자, 직장인, 주부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손해보지 않도록 현실적인 기준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과정으로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목표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다. 혼자 시작했다가 잘못 들을까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 상황에 맞는 플랜부터 확인하고 잘못 시작하지 않는 방향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학점은행제를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학점은행제 현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